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충남급 2번함, 경북함 진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FFG-829 경북함은 충남급 호위함의 2번함이고요. 드디어 충남함이 아니라 충남급 호위함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클래스를 붙여도 돼요. 우리 영국 전함 후드 있잖아요. 후드 같은 경우에는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어드미럴급이라고 굳이 안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척만 있을 때는 앞에 클래스를 얘기를 안 하는데 경북함이라는 자매함이 있으니까 드디어 충남함은 충남급 호위함 초도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경북함은 지난 2021년 12월 SK 오션 플랜트와 건조 계약 체결 이후 23년 착공식과 24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3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저번 주 금요일날 진수가 된 거예요. 이번함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양산형이라 그래요. 왜 양산형이라 그러는지는 뒤에 조금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국산 다기능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가끔씩 이 MFR이 고유 명사인 줄 알고 MFR 레이더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MFR은요 멀티 펑션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MFR 레이더라고 하면은 다기능 레이더가 돼요. 근데 이 MFR이 왜 주목을 받냐, 기술 수준만 따지면 세종대왕급이나 정조대왕급보다도 우수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와, 충남급 호위함은 그러면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레이더네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술 수준만 따지면 우수한 레이더란 소리예요. 이 기술 수준이 뭔지는 조금 뒤에다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대구급 호위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잠 소나의 성능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조금 찾아보니까 대구급 호위함이랑 대잠 체계 구성이 같아요. 하지만 바이스태틱 소나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스태틱 소나가 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남함이 이 함대에서 작전 중인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넓고 편하대요. 거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면 이렇게 넓고 쾌적한 승조원 침실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광개토대왕급보다 거주성이 좋다고 지금 합니다. 이게 광개토대왕이고 이게 모텔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좋다고 지금 해요. 근데 왜 양산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함부터 이제 건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천급 호위함의 진수일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1번함이 인천이 2011년 4월 29일날 진수했고요. 2번함이 13년 7월 18일에 진수했어요. 2년하고도 3개월이 더 걸린 거잖아요. 이 텀이 긴 이유가 뭐냐면 이 1번함을 건조하고 이 1번함을 테스트를 해요. 항의 안정성이 어떤지, 무장 발사는 제대로 되는지, 작전을 할 때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를 다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2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 2년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게 문제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요. 피드백이 끝나면 그거를 2번함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2번함부터는 쭉쭉쭉쭉쭉 건조를 하는 거예요. 1번함과 2번함 사이의 진수 텀은 2년 3개월인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6개월이에요. 2번함부터는 사실상 그래서 양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아마 충남급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짧으면 6개월에 한 척, 길면은 1년에 한 척씩 이제 쭉쭉쭉쭉 뽑아낼 거예요. 우리 김정은이 강건호에서 이런 배를 1년에 2척씩 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거를 거의 10년에서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북한 애들이 만약에 한다면 이제야 한다는 겁니다. 충남급의 가장 중요한 것, 한화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한화에서 만든 다기능 레이더예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한화에서 이 다기능 레이더를 만들어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하여튼 복합 센서 마스트에 통합되어 있는 이 레이더 구조인데 통합 마스트가 아닙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에 적용된 통합 마스트와 우리가 적용한 복합 센서 마스트는 달라요. 왜 다기능 레이더냐? 종래 레이더들은 탐지, 추적, 유도를 위한 레이더로 따로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화는
다기능 레이더, 탐지 추정 유도를 단 하나의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탐지 레이더, 추정 레이더, 요격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 각각이 탐지만 하고 추정만 하고 요격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레이더들이 탐지에 특화돼 있고 추적에 특화돼 있고 요격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레이더들이 탐지를 못하고 추적을 못하고 요격을 못한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긴 한데 이 요격 레이더로 탐지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래 레이더들은 탐지 레이더가 탐지를 하면 그걸로 추적 레이더가 추적을 해서 이 타겟을 트래킹을 해요. 얘는 위협이다, 얘는 공격해야 된다고 하면은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요격 레이더가 마지막으로 정밀하게 얘를 조사를 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접시 있잖아요. 이게 스파이1 레이더고 여기에 3개의 접시가 있잖아요. 장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싹 다 이제 탐지하고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가 마지막으로 요격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MFR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탐지하고 추적을 얘 혼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유도까지도 얘가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충남함을 자세히 보면 접시 같은 게 없습니다. 얘 자세히 보면 접시가 없어요. 그러면 대구급이나 인천급엔 있나요? 네. 요 접시 보이죠? 이게 SPG-95K인가? 아, SPG-540K. 이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급 여기 있죠? 인천급도 여기 보이면 접시 있잖아요. 이런 SPG-540K 같은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충남함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 그런 애가 없어도 얘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도하고 여기 물음표 있잖아요. 이게 물음표가 한 이유가 뭐냐면 나무위키 보면은 사격 통제 SPG-540K가 들어간대. 아니 뭐 나무위키니까 뭐 잘못 적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국방TV에도 사격 통제 장치로 SPG-540K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SPG-540K 어디에 달려있지?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사통 레이더가 안 달렸기에는 최근에 해군 훈련하는 거 공개됐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얘가 충남함이잖아. 그 사격 통제 장치가 있을 만한 게 없거든? 보면은? 근데 계속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여기도 봐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게 아직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도를 할 수 있나? 유도를 할 수 없나?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물음표를 한 거고요. 사측에서 말한 정보에 의하면 이 레이더 하나로 탐지, 추적, 유도를 다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있어서요. 말이 어려울 뿐이지 카메라예요. 사거리가 한 20km쯤 된다. 이 20km라는 거는 해무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20km까지는 탐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펙입니다. 그러면 이 다기능 레이더가 왜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3세대 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풀 디지털 레이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위상 배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송수신 소자에서 레이더 파장을 쏘거든요. 근데 이 파장을 아날로그 빔 형성기로 이렇게 그룹화해서 묶어가지고 파동 생성기를 바탕으로 신호를 주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위상 배열 레이더들은 기계적인 타이밍에 의존을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좀 비유하자면 기계적으로 타이밍을 조절을 했어요. 충남함부터는 이거 전체를 다 디지털화 시키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디지털 백엔드를 했고 그리고 신호 처리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각각의 소자를 개별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대 레이더라고 합니다. 혹은 풀 디지털 레이더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진보된 거냐? 기술만 따지면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보다도 뛰어난 레이더입니다. 이런 이제 첨단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정도의 탐지 범위를 갖고 있어요. 이 레이더가 진짜 호위함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입니다. 우리 해역은 물론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정도로 넓은 탐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정도입니다. 충남함이 이제 막 나왔을 때예요. 이 레이더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 탐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위치 봐봐. 여기 위치가 지금 부산 앞바다잖아요.
부선 앞바다인데 이 정도의 탐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충남급이 여기서 작전한 애가 아니잖아요. NLL 근처에서 작전한단 말이야. 보통 어디서 작전하냐? 한 이쯤? 한 작전 다음에 이쯤에서 작전할 거란 말이지? 한 이쯤에서 작전을 할 거야. 넓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작전 범위란 말이죠. 뭐 서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해에서도 한 이쯤에 작전하겠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레이더가 여기나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탐지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레이더가 앞으로 NLL 근처에서 돌아다닌다면 정은이 아마 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뭐 고작 레이더로 탐지 하나 하는 거 갖고 쫄릴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투함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항시 회피 상태예요. 고정 표적은 사전에 위치만 알면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좌표 입력해주고 쏘면 그만이에요. 근데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움직이잖아.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항상 갱신해줘야 돼요. 계속 추적하고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연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쫄리긴 할 듯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국산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충남급을 제가 예전에 비유한 게 있거든요. 충남급은 국산 무기 백화점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레이더 국산이지, 함포나 뭐 이런 것도 다 국산이에요. 그리고 미사일도 싹 다 국산 씁니다. 해궁 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 해성 대함 미사일, 해룡 대잠 로켓 이렇게 있어요. 간혹 그런 말 해요. 이 해궁이 사거리가 20km밖에 안 되는데 레이더의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작 해궁 따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더를 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탐지를 하고 아군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게 이 레이더고요. 그리고 해공 사거리가 20km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탐지 범위가 넓으면요, 적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200km에서부터 벌써 날아오는 걸 알고 있어. 사거리 들어오기 전까지 180km쯤 남았잖아. 내가 준비를 하고 대공 교전 스케줄을 짜고 20km에 다가오자마자 뿅뿅뿅 쏘는 거야. 그래서 레이더는 길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해궁도 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해궁2로 지금 개량을 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 해궁2의 스펙이 지금 이 SSM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사거리가 60km쯤 나온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사거리 180km쯤 되는 함대공 유도탄2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비를 한다라는 썰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VLS 셀 수만 적지 세종대왕급 구축함만큼 되는 대공 방어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충남급이 체급이라서 VLS를 16셀밖에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대공 유도탄 2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해도 여기에 장비되지는 않을 것 같아. 끼케봐야 해군 개량형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기존과 같거나 그 이상의 소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함의 소나는 대구급 호위함이랑 같은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 선저소나와 예인소나도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잠 능력은 동일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뭐 지금은 동일하다 생각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대구급보다 대잠 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대잠 데이터 링크를 탑재해 바이스태틱 소나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이스태틱 레이더거든요. 수신하는 레이더와 송신하는 레이더가 따로 있어요. 송신하는 레이더에서 반사되고 들어온 거를 분석해가지고 상대가 어디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 개념 그대로 소나에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모노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송신과 수신이 한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송신을 하고 이거를 반사해서 받으면 수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 대잠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적 잠수함을 찾을 거야. 이 배가 액티브 소나핑을 땅 쏴요. 그러면 이 배가 만약에 받았어. 얘가 쐈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역산을 해가지고 이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상함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잠수함도 대잠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그럼 우리 잠수함이 액티브 소나핑을 빵 쏴. 그러면 적 잠수함에 반사돼가지고 다른 수상함이 들을 수 있겠지. 그 수상함이 만약에 충남급이면은 이 반영된 이 신호를 역산해가지고 적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장점이 뭐냐? 내 위치 안 들킵니다. 그래서 대잠 효율을 훨씬 올릴 수 있다. 좀 정리를 하면은 경북함 진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충남급 호위함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역한 충남함의 경우
이 함대 기함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해군 전력이 정말 강화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광개토 대왕급을 포함한 구식함이 퇴역합니다. 광개토 대왕급도 이제 거의 함령이 30년이 가까이 돼요. 그거 퇴역을 드디어 할 거예요. 경부관까지 해서 아직 2척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퇴역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만약에 3번함까지도 만약에 진수가 되고 취역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광개토 대왕급이 퇴역을 할 수도 있어요.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PCC가 아직 3척이 남아있어요. 광명함, 신성함, 공주함 이렇게 3척 남았는데, 들리는 썰에 의하면 얘네들이 내년에 드디어 퇴역한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레이더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개량이 기대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보다 더 뛰어난 레이더가 맞아요. 아직까지 성능으로만 치면은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보다 떨어질 거예요. 왜냐? 소프트웨어가 아직 좀 모자라서. 반영되는 이 파장이 어떤 파장인지,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건 어떤 건지, 필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련된 건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도 A사 레이더가 아니라 폐사 레이더잖아요. 거의 뭐 20년 동안 폐사 레이더를 고집했는데 그게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술만 따지면 떨어져요. 근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노하우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우리는 기술 수준은 높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노하우는 아직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이 가진 레이더보다도 떨어진다. 얘가 취역을 하고 얘가 이제 작전을 본격적으로 뛴다. 계속 현장에서 받는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량해주면 돼요. 스마트폰의 운영체계 업데이트하는 것 마냥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개량이 정말 기대됩니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끝.